자, 후삼국 시대 흐름 볼게요. 일단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궁에 집권했을 때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를 건국하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크게 두 개의 과정이 있고, 궁에 집권했을 때의 그 순서부터 보면 처음에는 후백제가 건국이 돼요.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도암기는 후백제 900년이니까 후백을 900, 여기 900년이니까 후백을 900 이렇게 외우셔서 900년이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후고구려를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후삼국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성전투 요게 나와요. 이게 금성은 나주의 옛 이름이고 뭐냐, 왕건 수군이 영산강에서 견훤을 물리쳐요. 그래서 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후백제 땅인데 이 후백제 땅 안에 요만큼 녹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왕건이 수군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얘를 친 거예요. 그래서 후백제의 뒤에 후미를 공격을 해서 여기 땅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건 수군이 영산강에서 견훤을 물리침으로써 후백제를 배후에서 뒤에서 이제 견제를 한 거죠. 그래서 요 금성전투의 의미는 뭐가 있는 거냐? 통신신라 말기에 인물의 탑3가 누구예요? 견훤, 궁예, 왕건이죠. 이 세 명이 이제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역사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하면서 등장했고,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하면서 등장했고, 왕건은 후백제의 배후를 금성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역사에 전면적으로 앞서 나오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로 왕건의 입지가 높아지니까 궁예는 905년도에는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 송악은 왕건의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에 이제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자, 금성전투에서 왕건이 후백제의 배후를 치면서 수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요 설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왕건 집안은 대대로 해상무역에 종사하면서 불을 쌓은 해상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강해, 왕건 집안이. 근데 무슨 설화가 있냐? 왕건의 할아버지가 서해 용왕의 딸과 혼인해서 왕건의 아버지를 낳았다. 이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 기록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왕건의 할머니가 용왕의 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굉장히 힘이 강한 거야.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왕건의 겨드랑이에, 왕건의 몸통에 용의 비늘이 있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려 말이 되면은 패가 입진이라고 아시나요? 이성계가 패가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왕으로 앉힌다. 그러면서 우왕은 당신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신돈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우왕을 이제 왕에서 내려버리잖아요. 그때 우왕이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통을 까서 자기 몸에 있는 용비늘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래도 왕씨 집안의 자손이 아니냐. 이러면서 증명했다는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왕건은 해상세력, 무리에서 강한 해상세력이었고 할머니가 용왕의 딸이더라. 그랬기 때문에 후백제 뒤에 금성전투에서 금성은 나주를 뜻하고 나주가 영산강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영산강 해전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금성전투를 이길 수 있었던 건 왕건이 해상세력, 바다에서 이제 힘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는 탑3 등장까지 했어요.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건국, 금성전투에서 이기면서 왕건이 역사에 등장. 그 다음에는 이제 궁예가 마진을 건국하는 거예요. 후고구려가 후백제의 아류다 이런 식으로 놀리니까 마 진짜 나라 건국해야겠네 이러면서 마 진짜 나라 마진을 건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호는 무태로 연호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고 보니까 금성전투에서 왕건이 이기고 난 다음에 왕건이 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마진에 있을 때만 해도 수도가 송악이었거든요. 근데 송악은 이 왕건의 텃밭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송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왕건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게 905년이고 나라는 마진으로 똑같이 했지만 연호를 성인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연호를 성책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뒤에는 태봉을 건국하게 돼요. 태봉이라는 진짜 나라다. 태봉이지. 여기서 태봉. 새롭게 또 나라 이름을 태봉이라고 건국하고 연호는 수덕만세와 정계가 있더라. 그래서 순서 고려 건국 전까지의 순서를 보면 일단 빅3가 등장을 해요. 처음에 후백제 건국 900년, 901년에 후고구려 건국하고 이제 왕건이 등장할 차례죠. 금성전투에서 영산강에서 나주 지역을 점령하면서 후백제의 후미를 점령하면서 금성전투 이기고 왕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인물 빅3 등장. 후백제, 후고구려, 금성전투. 그 다음에 이제 후고구려가 후백제 아류라고 놀림받으니까 궁예가 나라를 마진이라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송악은 왕건의 텃밭인데 왕건이 군성전투 이기고 점점 힘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6년 뒤에 태봉을 건국한다. 여기까지는 순서 별 어려울 거 없죠? 그냥 흐름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앞서에서 궁의 집권 과정 말씀드렸고 이제 후삼국 통일 과정, 왕건 집권기죠. 이 순서 말씀드릴게요. 고려 건국 918년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고려 건국하고 나니까 발해는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고려 건국 발해 멸망 이 순서를 후고구려를 자처했죠. 고려도. 그래서 후고구려를 자처한 고려가 건국되니까 또 다른 후고구려를 자처했던 발해는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후고구려를 자처한 두 개의 나라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고려가 건국하니까 발해는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고려 건국 그 다음에 발해 멸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산전투 927년 견훤이 신라를 공격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혜왕을 죽이거든요. 신라 쳐들어가서. 그러니까 왕건이 신라를 구하러 갔는데 오히려 대패를 해요. 이 전투에서. 공산전투에서. 그러면서 오른팔이었던 신승겸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이 유일하게 패전한 전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외우기 위해서 원래 공산전투의 이 공산이 어디냐? 팔공산이에요. 대구에 있는 팔공산. 그래서 공산전투를 팔공산 전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왕건이 팔공산 전투에서 그의 오른팔 신승겸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신승겸이 왕건이 죽을 것 같으니까 신승겸이 왕건인 척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 틈에 왕건은 그냥 일반 병사로 이제 몰래 속여서 이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건은 팔공산 전투에서 팔공산이니까 팔, 오른팔, 신승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 오른팔을 잃었으니까 크게 대패한 거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공산 전투에서는 왕건이 졌다. 고려 건국 후 초기에는 후백제의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후백제는 후고구려보다 먼저 세워지기도 했고 신라를 공격해서 경혜왕을 죽이고 팔공산 전투에서는 고려 왕건을 무찌른 게 후백제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후백제가 힘이 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산전투, 팔공산 전투에서 오른팔 신승겸을 잃고 왕건이 이 바득바득 갈았겠죠. 그 다음에 붙은 전투가 고창전투예요. 여기서 후백제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왕건은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고창전투 어떻게 외우면 돼요? 고창 이거를 고려 앞날이 창창해진 전투다. 그래서 고창 고려 앞날이 창창해진 전투다. 이렇게 해서 고려가 이 고창전투에서 이기면서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고창전투에서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나니까 이곳저곳에서 이제 고려에 투항을 하는 거예요. 아 대세는 고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해 왕족이었던 대광현 그리고 견훤은 후백제 왕이었던 견훤 그리고 신라의 왕이었던 경덕왕이 다 고려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창전투 승리하니까 대광현 발해 왕족이죠. 이 사람이 고려에 귀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견훤도 투항을 해요. 견훤은 아들한테 실권을 빼앗기고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왕건에게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덕왕 신라 마지막 왕이죠. 경덕왕마저 고려에 투항을 하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후백제에는 견훤의 아들 신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1, 2천 전투에서 왕건이 후백제 신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후백제 멸망시킴과 동시에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1, 2천 전투를 이김으로써 삼국을 통일하게 되거든요. 후삼국을. 그래서 1, 2천 전투에 이김으로써 후삼국을 통일한다. 그러면은 1, 2,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1, 2, 3. 그래서 1, 2천 전투 이기면서 후 삼국 통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렇게 흐름을 연결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면은 고려를 왕건이 건국하고 고려 건국하니까 또 다른 후고구려국 발해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지고 그 다음에 고창전투에서 이기고 고창전투에서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니까 발해 왕족 대광현 기순하고 견훤 투항하고 경덕왕 투항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1, 2천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되더라. 이거는 뭐 흐름만 알면은 굳이 두 문제 안 외워도 돼요. 흐름을 보면 이렇게 돼요. 고구려 뒤를 잇는 고려를 건국했고 고려 건국하니까 고구려 유민이 세운 또 다른 나라 발해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원래 드라마라는 게 처음엔 위기를 맞다가 극복해내고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해 멸망하고 고려 건국하고 발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공산전투에서 져요. 그래서 위기를 맞는 거죠. 그랬다가 이거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고창전투에서 고려의 앞날이 창창해진 고창전투를 이기면서 주도권을 수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그러니까 주변국의 핵심 인물들 발해의 대광현, 후백제의 견훤, 신라의 경덕왕이
하나씩 하나씩 투항을 하게 되고 마지막 전투 1, 2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1, 2, 3 삼국 통일을 하게 되더라. 1, 2천, 1, 2, 3으로 통일하게 되더라. 이렇게 외우시고 자 요거 두 문자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발, 공고, 대견 경도 같은 견으로 보면 되고요. 1, 2, 3 그래서 고발, 공고, 대견 1, 2, 3 이게 무슨 말이냐 고발, 공고는 고발이 옛 고의 머리예요. 머리빨 할 때 발, 머리. 그래서 옛날의 머리가 뭐예요? 옛날 머리는 빡빡이죠. 애들 옛날엔 머리 빡빡 깎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고발 공고하면은 옛날 머리를 하고 다니는 빡빡 머리를 하는 공고, 공업고등학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발 공고하면 옛날 머리를 하고 다니는 공고 애들이 대견하다. 왜 대견하냐? 연애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머리 빡빡 깎고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대견하게도 1, 2, 3등을 했다. 고발 공고 애들이 대견하게도 1, 2, 3등을 했다. 그러니까 싹 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발 공고 대견하게 1, 2, 3등 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가 고려건국, 발이 발의 멸망, 공이 공산전투, 고가 공고의 고가 고창전투, 대견의 대가 대강현 기순, 견이 견원토항과 경덕왕토항 같이 보시면 되고요. 대견하다. 1, 2, 3은 1, 2천 전투에서 삼국 통일했다. 이렇게 해서 고발 공고 애들이 대견하게도 1, 2, 3 했다. 고발. 옛날 머리로 머리 빡빡 깎고 다니는 공고 애들이 이제 머리 빡빡 깎고 공부만 열심히 하니까 대견하게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 2, 3등을 싹 쓸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